이렇게 변호사 보수가 상당한 부담이 이제 실제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정한 이제 비율이 들어가는데, 그 비율이 이런 정도예요. 소송 비용 산입에 대한 이 비율이 아까 말한 소송 목적의 값이 1,000만 원까지는 8%예요. 그럼 소송 목적의 값 1,000만 원이면 8%면 80만 원이? 1,000만 원. 오, 상당히, 그럼 8%? 80만 원? 상당하네. 한 3천만 원짜리 사건이면 어떻게 해? 여기 3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은 그럼 1,000만 원까지는 80만 원,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에는 70만 원이니까 150만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에는 60만 원이니까 80, 70, 60이니까 150, 210만 원 내야 돼요. 3천만 원 사건에 210만 원이야. 계산해. 맞아요? 언뜻 계산해봐. 3천만 원 소송에 얼마 내냐? 2천만 원을 초과해서 3천만 원까지 부분은 그 1,000만 원은 60만 원 붙고,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70만 원 붙고, 1,000만 원까지는 80만 원 붙어. 80, 70, 60 해서 210만 원쯤 붙네요. 3천만 원 사건. 상당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 계산이 지금 틀렸나 모르겠네. 잘 해봐. 이 말은 이해하겠어요? 아, 여기다 해봐. 여기 3천이면 3천에서 1,000만 원 빼면 여기다 60이고 150이니까 210 맞잖아. 맞지? 응? 상당하잖아. 한 3천만 원 사건이 그렇게 소송으로 치면 큰 사건은 아니잖아. 소액 사건이 2천만 원이 소액 사건인데 2천만 원짜리 사건만 해도 잘못하다 완전히 깨지면 얼마 물어내야 돼? 150만 원 변호사 보수 물어내야 돼. 그치? 상당하네, 의외로. 응? 근데 이게 조금 인상됐어요. 최근에 또 그래서 또 더 인상하려고 그래. 10만 원은 확보해 줬어요. 종래 10만 원 내 아닌 것으로 계산되면, 예를 들어 한 300만 원짜리 사건이면 얼마야? 8%니까 24,000원 아니야? 3만 원. 24만 원? 아, 24만 원. 그럼 1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 사건. 그죠? 100만 원 이하 사건. 한 80만 원짜리 사건은 8만 원인데 10만 원에 미치지 못한 때는 이를 10만 원으로 한다 라고 해서 10만 원을 확보해 줬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너무 하지 않느냐. 이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사람이 무슨 사건이 이렇게 금액적인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500만 원 주고 썼는데, 거기에 의해서 무슨 소가가 되게 작은 사건이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뭐 이렇게 통행에 관련 사건이었던 거로 내 기억하는데, 결국 계산해 봤더니 4만 3천 얼마였었어요. 변호사 보수가 4만 3천 얼마. 자기가 500만 원 주고 선임했는데. 그래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헌법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괜찮다라고 했어요. 다만 이제 그런 걸 계기로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로 해줬어요. 그 사람은 한 500만 원 정도인가를 썼는데 뭔가 소가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4만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당하니까 이겼는데도 4만 얼마밖에 안 되고 자기는 500만 원 주고 변호사 선임했는데, 그래서 이걸 좀 올렸는데, 최근에는 이걸 또 어느 정도로 조금 더 올리려고 하냐면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제 지금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이 산입에 관한 규칙을,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이제 개정안을 지금 입법 예고했다 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남소도 방지되지 않을 건가, 뭐 등등 얘기가 쭉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율 정도로 변호사 보수가 산입돼서 패소자가 부담해야 돼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런 소송 비용은 청구 잘 안 했어요. 확정하지, 그런 단계까지 잘 안 가고 그냥 소송에서 어차피 이긴 사람 입장에서는 본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이런 것까지 막 챙겨가지고 그 패소해서 지금 심적으로 황폐한 마음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돈 물어내라, 이런 것까지 물어내라 하면 그때 당시에 열받겠죠. 가뜩이나 한판 붙었다가 졌는데, 그 본 게임에서도 졌는데 이제 그 비용 들어간 거 다 물어내라면 화가 열받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잘 안 했는데 다만 옛날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슬슬슬슬 용돈벌이로 했었어요. 당사자는 그런 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 당사자한테 이제 본소송 이긴 것으로만 이제 이렇게 되고 했는데 요새는 당사자들도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이제 다 해달라고 하니까 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제대로 걸려 들어가면 본 게임에서 지고 또 이런 것도 몇백만 원 물어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남소를 방지하는 그런 입장. 즉 원고 입장에서는 함부로 안 내고 피고 입장에서도 함부로 다투면 안 되는 거죠. 피고 입장에서 함부로 다퉜다가 깨지면 본 게임 물어내는 거 플러스 이런 거 다 물어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남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율로 지금 변호사 보수가 산입돼요. 한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민사소송에서 나홀로 소송이라고 이른바 말하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03년 현재 74.9%로 나홀로 소송이 2008년보다도 더 늘었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통계를 보면 단독 사건이 현격하게 높아요. 합의 사건으로 가면 조금 떨어져요. 나홀로 소송은. 대부분 변호사 붙여요. 4분지 3은 합의부에, 이 지금 퍼센트로 안 나왔는데 밑에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합의 사건은 한 4분지 3 이상의 변호사가 선임되네요. 합의 사건은. 그런데 소액 사건은 19.5%, 20%가 채 안 되네요. 소액 사건은 주로 법무사가, 그러니까 법무사하고 변호사가 지금 하는 역할은 변호사가 완벽한 대리로 법정에 가서 변론도 하는데 법무사는 그 소장 같은 걸 작성해서 접수시키는 것만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액 사건은 변호사가 없는 경우는 순수하게 본인이 막 다 챙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법무사가 소장을 작성해 주는데 그건 대리가 아니니까 본인 소송으로 나타나죠. 나타나는 결과는. 근데 배후에 법무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여튼 본인으로 소송하는 경우에 소액 사건 2천만 원 이하 그랬을 때 20% 정도는 본인 나홀로 소송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안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법무사들이 이런 소액 사건의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참 부담되는 이 사건 내 내용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가 이 서울은 아무리 뭐 해도 200~300만 원은 줘야 돼요. 그럼 더 낮출 수 없는 이유는 소송이 금액적으로 당사자는 큰 금액이든 뭐 단돈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이든 소중한 돈인데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사건을 위해서 변호사 보수 200~300만 원 주면 이 밸런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300만 원, 200만 원 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변호사가 그 50만 원, 30만 원 받고 하면 어떻게 되냐. 법정에 변론 가는 게 두세 차례 가게 되는데 그게 몇만 원, 몇십만 원 받고 하기에는 또 깝깝하다는 거죠, 변호사가. 그 다음에 금액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사건의 난이도가 꼭 작은 게 쉽고 큰 게 어렵고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다만 변호사도 요새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냥 문서만 작성해 줍니다. 소장만 작성해 줍니다. 법무사적인 비용만 받고 30만 원만 받고 소장 작성해 줍니다. 이런 광고 비슷한 게 있어요, 보면. 근데 법정 간다라는 것까지를 해준다면 30만 원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변호사가 뛰어들려면 뭔가 서포팅 되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해요. 이런 소송구조 제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서포팅 해주는 금전적으로 그게 필요하지 그냥 순수하게 그 개인이 지출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소송을 밸런스가 한 5만 원, 10만 원 주고야 할 밸런스지만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싸움에서 변호사한테 100만 원 이상 주면 뭐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나홀로 소송이 이제 소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율이 높은데 법무사가 뒤에서 작성해주는 그 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까지도 뭐 여기에서는 나홀로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법무사들이 이런 소액 사건에서는 자기네가 저렴하게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대리권을 달라라고 하는 싸움이 지금 변호사와 법무사 간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무소송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대리권을 달라. 노사관계 어떤 임금관계에 있어서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달라. 특허관계에 있어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달라라는 측면과 한편 요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달라라는 그런 논쟁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본에서는 법무사에 해당하는 우리 종래 용어인 사법수사에게 일정한 훈련을 시키고 실력을 점검해서 대리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 예를 끌어쓰면서 대리권을 달라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하여튼 이런 소액사건의 경우는 거의 4분지 80%나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선임돼서 자기 이길 수 있는 사건을 서포팅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강구되고 있는데 지금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저번 때 한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변협은 이런 소액사건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고 그래요. 변호사를 강제시키려는. 그럼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하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를 강제해서 하라라고 하는데 그럼 그 재원 본인이 못 선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봉착했는데 거기는 대한변협은 약간 이제 그 새로운 집행부가 어떤 이런 사람의 권리구제 포인트를 보긴 했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는 이런 소액사건은 소송구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해줘야지 변호사를 강제를 한다면 그 보수를 어디서 마련할 건가가 2차적인 문제로 등장을 해요. 오히려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려면 나는 이미 77% 정도의 선임률을 보이고 있는 합의사건이 그 다음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사건이 소액사건보다는 어떤 내용이 어려운 것일 테니까 그런 합의사건부터 한다면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해야 된다라고 그때 7월인가에 세미나 가서 얘기했는데 대한변협 측하고 나하고 둘이 발제를 했는데 나는 한다면 합의사건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거고 그쪽은 소액사건을 약간 어려운 사람을 구조해 준다라는 건데 꼭 소액사건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사람은 아닐 거고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도 변호사 선임률이 20%가 못 미치는데 80%를 나머지 강제하려면 그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홀로 소송의 지금 상황이 이해되겠죠. 과거의 변호사 강제주의는 입법을 시도를 했는데 시민단체가 계속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송 못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법안에서는 어느 범위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려고 했냐면 항소하는 측의 적극적 당사자. 그러니까 1심에서 억울하다라고 해서 항소하려는 사람. 1심의 원고일지 피고일지는 모르지만 그 1심의 결과에 따라서 억울하다 나 못하겠다.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다시 판단받겠다라고 하는 항소하는 적극적 당사자는 반드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라. 라는 법안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독일에 있어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과연 그럼 받아들이되 어느 범위를 갖고 받아들이냐가 논란인데 그 입법적인 민사소법 개정안에서는 항소심에서의 적극적 당사자한테는 강제를 하자라는 게 기존 입법안이었는데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변호사 강제주의가 이슈가 됐는데 나는 그럼 합의 사건에 하자. 1심의 합의 사건이 그래도 비교적 지금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율이 높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만 선임하는 것을 강제하자. 그런데 대한변협은 소액 사건의 경우 하도록 하자. 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소송 구조라는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이제 소송 비용에 있어서 재판 유상주의 돈을 내야 되는데 돈 없어서 권리구제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제도로서 우리가 법률구조, 소송구조가 있고 아까 조금 말했듯이 큰 대표적인 것은
법원에 소송 구조를 신청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관할인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지부도 많이 있어요.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에 지금 80명 정도가 있어요. 80명. 근데 80명 갖고는 택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금이 부족하면서 그게 패소할 거라고 보이지 않는 사건에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구조 신청을 하는데, 이 구조 신청은 그 비용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유예를 해주고 나중에 패소한 사람한테 받아내는 거예요. 패소한 사람한테 받아내는. 지금 당장 안 내도 된다의 의미이지 그것을 갖다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 일단 보류를 해주고 네가 이겨서 패소한테 이제 받는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은 그런 돈 안 내도 된다. 이런 효과예요. 소송구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에 가서는 법률구조공단은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려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거기는 경제적 자력이 현재는 여기 어디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근데 뭐 사회적으로 이제 불우한 뭐 장애자라든지 이런 경우 말고 금전적으로 받으려면 현재 기준은 월 평균 수입이 26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26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부분 260만 원 월급 받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정도면 혜택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월평균 수입이 260만 원 이하라면 현재 법률구조공단 가서 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법률구조공단 제도 같은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또 잘 모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또 사건은 상당히 많아서 거기서 막 하는 게 처리가 많아서 제대로 못 처리하고 있는 거 뭐 이런 불만도 또 있어요. 일단 변호사가 80여 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지금 커버하기에 상당히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그 확충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해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로부터 법률구조공단이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저쪽서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뭐 가정법률 상담소라고 여의도에 있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은 이 소송구조 신청에서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와 이 법률구조공단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읽다 보면 이것을 갖다 이론화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일반 민사소법 교과서 해당 부분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러저러 저러이러하다 하면서 그걸 이제 이론화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구조, 소송구조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소송 비용, 뭐 변호사 보수, 나홀로 소송, 소송 구조, 아울러 지금 추가로 하나 영역이 나온다면 이런 것을 의료보험처럼 이제 법률 구조보험 같은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본격화되어 있지 않는데, 독일은 이런 소송 구조와 그다음에 법률 보험이 뒷받침해 주니까 변호사 강제주의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 없이는 소송할 수 없게 다 변호사를 강제하는데, 자기 자비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 자비도 보험에 의해서 이제 충족을 해주는 거고, 만약 그것도 안 되면 법률 구조가 잘 발달돼서 되어 있고, 독일은 변호사 보수가 획일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따라 딱딱딱딱 돼서 계산돼서 그게 보험이나 법률 구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이 주변 틀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변호사 보수가 획일적이지 않고 뭐 계산하는 게 지금 뭐 어떻게 그렇게 책정되는지는 알 길도 없고, 그 다음에 소송 구조가 그렇게 잘 원활히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구조, 법률 보험 이런 것은 거의 지금 없다시피 하고 하니까 변호사 강제주의의 기반이 그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받고자 하는 국민의 어떤 이 법률 복지를 어떻게 우리가
충족해 나가느냐가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한테 오늘은 소송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사 법률 구조에 있어서 드는 소송 비용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